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5회 윤철민의 죽음. 정민수는 사건 사고 코너인 사회면을 펼친다. 그리고 가볍게 신음을 내뱉는다. 사건 사고 이 사람이 살아온 길. 윤철민 편 제50회 마지막 회. 연재 최미화 기자. 윤철민의 죽음. 윤철민은 교도소를 탈옥한 후 인질로 삼은 한 젊은 여교사를 협박해서 부산으로 가서 밀항선을 타기 위해 대전역으로 나갔다. 그러나 촘촘한 검문 검색의 군경의 눈을 피해 부산행 열차를 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윤철민은 여교사를 향해 협박조로 말했다. 당분간 산으로 피해야겠어. 그곳까지만 동행해줘야겠어. 여교사는 춥지도 않은 초가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손발을 파르르 떤다. 이 불행이 하필이면 왜 자신에게 닥쳤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는 듯 대답한다. 예, 알겠어요. 식장산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예. 윤철민은 여교사에게 종이와 볼펜을 넘겨주며 입을 연다. 여기에다 부모가 있는 곳, 주소와 이름 쓰세요. 한치도 거짓도 없어야 합니다. 그건 왜요? 그건 신고하면 당신 부모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일종의 인질이라고나 할까? 여교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주르르 흐른다. 식장사는 대전에서 충북 옥천으로 넘어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경상북도 쪽으로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윤철민이 식장산을 택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네, 한강신문의 박소민 기자입니다. 한강신문입니다. 말씀하세요. 딸깍.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글쎄 끊어졌어요. 잠시 후 다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할 말이 있으니까 최 기자님 좀 바꿔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소민 기자는 수화기를 막은 뒤 최미아를 부른다. 최 기자님, 전화 받아보세요. 최미아는 원고를 정리하다 말고 걸어 나온다. 누구? 글쎄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최미아 기자입니다. 너무 힘들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최 기자님이 계시는 한강신문에 제보합니다. 제 시신은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제 윗주머니에 유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보기 전에는 경찰에 알리지 마세요. 최미아는 다급해진다. 여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나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최미화의 다급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이어간다. 이곳은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중간쯤에 있는 납작바위 계곡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유서에 남깁니다. 안 돼요. 잠깐만요. 전화 끊지 마세요. 그럼 최미화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른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딸깍. 최미화 기자와 김 실장인 흑표는 급히 차를 몰아 계룡산에 있는 갑사를 향해 달린다. 동학사와 갑사 중간쯤에 위치한 작은 계곡에서 목을 매 숨진 한 사람을 발견한다. 최미화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기자의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후 시신을 거두어 갔다. 이틀 후 경찰에 의해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뉴스 속보. 탈주범 윤철민 자살. 유서 발견. 유서에는 자신은 절대 살인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죽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자살을 선택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자신의 시신은 아들의 결백을 밝히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고향인 옥천과 가까운 금강상류에 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윤철민은 30세 젊은 나이에 한많은 이승을 떠났다.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윤철민 편 대미. 맺는 말. 그동안 끝까지 읽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자님들 덕분에 대미를 장식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편한 마음으로 애독자님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강신문 최미화 기자 올림. 다 읽고 난 정민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다. 역시 글쟁이는 글쟁이야. 다시 담배 한 개피를 피어물고는 혼자서 중얼거린다. 미아씨, 미안해. 기자의 양심을 저버리게 해서. 사실 자살 제보를 받고 윤철민과 김 실장, 즉 흑표와 최미와 이렇게 셋이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윤철민이 강하게 고개를 내젓는다. 흑표, 뜻은 알겠는데 그건 안 돼. 형님, 지금으로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한강신문 출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건 안 돼. 형님,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최미화가 끼어든다. 김 실장님, 그건 우리 한강신문 창간 취지에도 어긋나요. 최 기자님, 어긋나다니요. 애초부터 형님 누명을 벗기 위해 창간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연재를 통해 여론을 형성, 재심을 통해서 누명을 벗기기 위함이었어요. 흑표의 음성이 조금 높아진다. 재심? 최 선생님, 저는 무식해서 재심이란 이딴 말 몰라요. 다시 재판하자는 말 같은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탈옥까지 했는데. 그 말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미화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기자의 양심을 저버리고 악마의 편집을 할 수는 없어요. 전 반대예요. 그래, 나도 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이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와 동학사와 갑사가 있는 공주 계룡산을 향해 승용차를 몰았다. 어느 틈엔가 옆자리에는 최미화가 타고 있었다. 최 기자님, 형님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니 이번 마지막 50회는 사실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 기자님도 형님 매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흑표가 최 기자에게 부탁반 애원반 하는 사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다. 등산객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먼저 띄게 되면 낭패이기에 급하게 달려온 것이다. 동학사와 갑사 중간 지점에 납작 계곡이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니 자살 제보자의 말처럼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다.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체온이 채 가시지도 않은 걸 보니. 최미화의 말에 흑표 사체의 윗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놓 미리 준비해온 다른 봉투를 집어넣으며 건성으로 대답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미화도 납작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고무신에서 죽은 자의 신분증을 주워들면서 힘겹게 입을 연다. 김 실장님,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나요? 순간 흑표에 환하게 밝아지며 최미화의 두 손을 덥석 잡는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윤철민이 정민수로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다. 후두둑 후두둑 뚝뚝.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윤철민, 아니 정민수는 회전의자에 몸을 기댄 채 두 눈을 지그시 감는다. 흑표와 감방 동료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윤철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강산이 한번 바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사형이 확정된 후로는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래, 난 반드시 탈옥한다. 기회는 단 한 번뿐, 오늘 밤이다. 윤철민의 결의에 찬 두 눈이 반짝 빛난다.
그리고 기다려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 테니. 10여 년 전, 처음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보는 대로 때려 부수고 함께 생활하는 수감자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팼다. 처음에는 수감자들도 집단적으로 대들었다. 이 새끼가 빨간 명찰이라고 봐줬더니. 그러나 윤철민의 발차기 한 번에 두세 명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진다. 파박, 윤철민의 무술 실력으로 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사형수의 명찰은 빨간색이다. 일반 수감자들의 빨간 명찰을 단 사형수들에게는 나이와 무관하게 묵시적인 예우를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생활하는 수감자들은 이유 없이 늘 두들겨 패는 폭력 탓에 수감자들의 공포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입에서 입을 통해 다른 감방 수감자들에게도 소문이 자자했다. 얼굴은 모르지만 윤철민 이름 석자는 익히 알 정도다. 235번 나와. 3개월 독방 근신이다. 윤철민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독방을 들락거리기를 수없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안 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한다. 그랬다. 감형을 받아야 모범수가 될 수 있다. 모범수가 되어야만 청소하는 일이나 배식하는 일, 심지어 담당 교도관들과의 면담이나 보도관실도 드나들 수가 있다. 그래야만 탈옥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윤철민의 수용 생활은 180도로 변하게 된다. 윤철민은 한강신문에 연재되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운 듯 잠시 천정을 바라본다. 그리고 성냥을 일찍 그어 담배에 불을 붙여 입에 문 후 다시 두 눈을 감는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른다. 헌데 기적이 일어났다. 드디어 빨간 명찰이 하얀 명찰로 바뀌었다. 즉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된 것이다.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윤철민은 그 후 다시 모범수로 되어 자신이 뜻한 대로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복도 청소와 배식을 담당하게 된다. 모범수 생활한 지도 다시 2년이 흘렀다. 그동안 말썽 한번 피우지 않은 탓에 교도관들과도 친분 있게 지낸다. 235번 사람 됐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테지? 교도관들이 지나가면서 윤철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곤 했지만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한 가지, 탈옥에 대한 일념뿐이다. 윤철민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다. 이제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함께 생활하는 수감자들은 모두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들이라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굳게 믿었다. 윤철민은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부탁반 명령반인 강한 어조로 입을 연다. 너희들에게 부탁, 아니 명령한다. 그러니 나를 도와줬으면 한다. 명령만 하십시오, 형님.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부터 보름 후면 정화조 청소를 한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은 바닥까지 비워진다. 그때부터는 화장실에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예? 형님, 그게 무슨... 윤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에 들어간다. 훈련이라니요, 형님! 당장 내일 아침부터 국물은 절대 먹지 않는다. 밥의 양도 조금씩 줄여나간다. 즉 최소한의 양만 먹는다. 먹을 때 잘근잘근 씹어서 삼킨다. 식후 물은 한 모금만 마신다. 식사가 끝나면 단전호흡을 시작한다. 이유가 뭡니까, 형님? 차츰 알게 될 거다. 이 사실은 이 방에서 절대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이 책임은 방장인 조영식이 맡는다. 알겠나? 예, 형님. 염려 마십시오. 그래, 모두들 고맙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그러나 누설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럼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윤철민은 믿음 반 의심 반이 되었으나 이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별도리가 없다. 그동안 넉넉치는 않지만 들어오는 영치금으로
방 재소자들에게 이심을 얻어놓은 것은 이때를 대비한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 그날 이후로 윤철민 포함 재소자 5명은 훈련에 들어간다. 밖에서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가부좌를 틀고 심호흡을 시작으로 학문 조이기와 함께 단전호흡에 들어갔다. 하루 이틀 날이 지나자 밥을 먹는 양도 줄었고 국은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 차츰차츰 대변도 굳어져 갔고 소변량도 줄어들었다. 내부적인 계획도 착착 진행되었다. 외부적으로 도와줄 결정적인 조력자를 찾아 놓은 지는 이미 오래된 터라 걱정할 것이 없었다. 재소자들은 점심 식사 후 하루 1시간씩 철장 갑방에서 밖으로 나와 자유스럽게 운동을 한다. 1년 전 7월 초순 어느 날, 그날도 재소자들은 내리쬐는 여름 햇빛으로 일광욕을 하거나 초록색 담요를 털면서 삼삼오오 모여 나름대로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윤철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신의 왼쪽 가슴에 껌딱지처럼 함께 붙어 다니는 빨간 명찰을 내려다보며 씩 웃는다. 내려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대며 두 눈을 찡그리며 중얼거린다. 이곳에서 저 빛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 기다려라. 푸른 하늘아, 그리고 붉은 태양아, 나가서 마음껏 맞으리라. 바로 그때 윤철민의 중얼거림이 끝나기도 전에 한쪽 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쉿, 봐봐. 바싹 마른 체구지만 날쌔게 생긴 한 명의 재소자가 덩치가 산만한 8명의 재소자들과 호각지세로 싸우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차츰 밀리다가 일방적으로 당하기 시작한다. 이 새끼야, 꿇어! 그렇게 못한다면! 뭐야?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곳이 내 놈의 무덤이 될 수밖에. 감히 이 흑표를 어떻게 보고. 흑표라는 자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다시 공격하려고 하자 그 중에 한 명이 흑표의 왼쪽 옆구리를 강타한다. 이 새끼가 여기가 아직도 종로바닥인 줄 아나. 팍! 욱! 흑표는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다시 패거리 중 한 명이 오른발로 흑표의 왼쪽 턱을 강타하려는 찰나. 멈춰! 여러 명이 한 명을 치다니 창피하지도 않냐? 모두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무관심한 다른 재소자들과는 달리 흑표보다 키는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체격은 왜소해 보이는 재소자 한 명이 서너 발짝 뒤에서 우두커니 서서 하는 소리였다. 꼬마야, 다친다. 나서지 마라. 좋게 말할 때 그 자를 놔줘라. 뭐라고? 이 새끼가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군. 어디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너.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이단 옆차기로 공격해온다. 윤철민이 가볍게 피한다. 자칫 교도관이라도 지나가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윤철민은 다급해진다. 귀찮다. 한꺼번에 오너라. 보잘것없는 애송이에게 농락을 당하자 8명이 죽일 듯한 기세로 한꺼번에 각자의 특기대로 공격해온다. 윤철민은 가볍게 몸을 비틀며 풍은무 무술 중 하나인 한 발은 축으로 하고 다른 한 발로는 바람개비처럼 돌려 적의 급소를 강타해 쓰러뜨리는 선풍각을 선보이며 콧방귀를 날린다. 어딜 퍽파. 윤철민의 콧바람이 공중에 채 흩어지기도 전에 서너 명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져 나뒹군다. 주먹개나 쓴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나뒹굴자 남은 서너 명이 윤철민을 에워싸며 떠듬거린다. 너는 누구냐? 나 윤철민이다. 순간 그들은 고꾸라지듯 땅바닥에 엎어진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다 못해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한다. 형님, 몰라뵈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윤철민이 처음 수감될 당시의 모든 조폭들은 단 일격에 쓰러뜨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은 있지만 이름만 알고 있을 뿐 본 적은 없었다. 그러한 그가 지옥의 사자처럼 자신들 눈앞에 우뚝 서 있다. 가라. 그리고 더는 말썽 부리지 마라. 예, 형님! 그들은 쓰러진 패거리들을 부축하여 도망치듯 사라진다.
이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흑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그도 이름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싸움 실력은 더더욱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흑표는 윤철민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목례를 한 후 막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윤철민이 흑표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는다. 네가 흑표냐? 예, 그렇습니다. 너를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은 목공을 배우고 있다지. 그렇습니다. 흑표,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너의 공은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해서 윤철민과 흑표와의 깊은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흑표는 운동 시간대마다 윤철민의 무술인 풍운모의 기본 기술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흑표는 윤철민의 출중한 무술 실력뿐만 아니라 겪을수록 그의 인간성에 호감이 갔고 무엇보다도 누명을 쓴 것에 안타까움이 더해 적극 돕기로 한다. 형님, 여기입니다. 운동 시간에 흑표가 남들의 눈을 피해 신문지에 돌돌 말아 무엇인가를 꺼내 윤철민에게 재빠르게 건넨다. 그래, 흑표. 어제 오늘 수고 많았다. 이거면 충분하다. 흑표가 건넨 것은 어제의 작은 망치에 이어 어른 긴 장지만한 아주 작은 정이다. 목공일을 할 때 필요한 연장들이다. 조심하십시오, 형님. 윤철민은 대답 대신 흑표의 어깨를 툭 하고 친다. 그 순간 흑표는 윤철민에게서 사나이로서의 진한 의리의 정을 느끼며 눈가에 이슬이 핑그를 돈다. 이후 흑표는 보름 후에 만기 출소한다. 즉 윤철민이 탈옥하기 1년 전 일이다. 어느덧 15일이 지나 정화조 퍼내는 청소도 끝났다. 화장실 변소는 더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말끔히 비워진 상태다. 함께 수감 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의 먹는 양도 차츰 줄어들어 화장실도 자주 가지 않을 뿐더러 변 또한 염소나 토끼똥처럼 작고 동글동글하게 딱딱하게 굳어서 나왔다. 물도 갈증을 해소할 만큼만 마시는 탓에 소변도 적게 나왔다. 대변은 각자 신문지에 싸서 운동 시간에 밖에서 버렸고 소변은 밥을 먹고 난 뒤 식기에 본 후 밖으로 내보냈다. 배식을 윤철민이 담당하다 보니 들킬 염려가 덜했다. 정화조를 퍼낸 뒤 사흘 밤낮이 지나자 변기안이 많이 굳어졌고 구린 냄새도 많이 덜하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